동안에 생활소득을 보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정원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정원호 후보님, 그 칸쿤 그 직원분 계시잖아요, 공무원. 제가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채용 공고를. 그랬더니 위에는 가급이라고 채용 공고가 돼 있고 막상 들어가서 파일을 보니까 다급이라고 돼 있던데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다시 보십시오. 제발 좀 팩트 확인하고 하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분명하게 보셨을 테고, 그리고 그때 지원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네,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경쟁해서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한 후보들 밝힐 수 있습니까? 그 다 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 공개 청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확인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 공고에 들어가서 다 확인한 겁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론을 계속 회피하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했더니 결국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정철 후보님 주도권 토론이 모두 마무리됐고 어떤 것으로 추천이 됩니다. 정원호 후보님 역시 최근까지 과거 그 주폭 논란, 폭행 논란으로 진실 공방이 벌이면서 굉장히 시끄럽죠. 그리고 여론조사 왜곡죄로 또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역시 명태균 리스크로 또 재판을 받고 계시죠. 유권자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특히 정원호 후보님과 오세훈 후보님은 사실 여론조사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병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14%가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원호 후보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왜곡죄 수사 받으시면 벌금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도 결국 재판을 받고 계시고 무죄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무죄라고 하는 게 무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한폭탄과 같은 투표에 우리가 후보들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모험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법 리스크가 없고 선거법을 칼같이 지키는 유일하고 깨끗한 안전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서울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원칙을 이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호 후보님께도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니까요. 뭐 이미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폭행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5.18 논쟁을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때 양천구의 속기록에 나온 것처럼 뭐 외박을 나가자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후보님 입으로 시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또 이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또 판결문이라든지 또 언론 기사들 이런 것도 당시에 취재했던 언론인이 또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또 올려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당사자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시다는 거죠.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토론장에서 펼친다는 것은 이제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 대해서 네.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TV 토론을 만약에 수락하신다 그러면 저는 절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께서는 지금 스타벅스 불매 운동도 하시면서 5.18 민주항동의 모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주폭 논란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 후보님, 네. 다른 후보에게도 30초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네네. 저한테도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훈 반칙하십니다. 후보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룰을 안 지킨다고 아주 준엄하게 다른 후보들을 꾸짖으셨는데 이번에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룰을 안 지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지적을 하시네요. 명태균 건은 재판이 이미 주요 증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한 게 상당 부분 밝혀졌고요.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요청드렸으나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씀 이 주도권 토론에서 또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7분입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실 거를 권영국 후보께 물어서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에 비해서 제 임기 때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저한테 물을 것을 다른 후보께 묻는 것은 사실 도리가 아니죠. 예, 정원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태 씨랑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200억 원의 재산 가치로 추정되는 아기시당, 굿당, 구청에서 조합에 기부 찬합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조합장이 배임죄로 구속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구청이 네. 하라고 그러지 않은 거를 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건 2008년, 그러니까 국힘당 계열 한나라당. 전임 시장, 제 말씀 듣고 말씀하시죠. 제 시간입니다. 제 네,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질문하셨잖아요. 질문했는데 2008년도에 한 거를 2014년도에 유지를 했잖아요. 그 점을 설명해 달라고. 오세훈 후보님 반칙하지 마십시오. 그 점을 설명해 달라고. 아니, 반칙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시간이잖아요. 30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씀을 못 하실 텐데요.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끊고 하십시오. 반칙을 하십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기부 체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조합과 아기시당 측에서 그것을 진행한 겁니다.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30초 하셨고요. 수사하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라고 그런 거는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에 준공이 제때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30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했는데 28군데가 준공이 나고 2군데가 입주 후에도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천만 서울시정을 책임질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은 3년 동안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셨습니까? 자, 오세훈 후보님,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사안입니다. 이것은 반포 주공 1단지 사업인데요. 덮개공원입니다. 덮개공원 문제가 반포 주공뿐만 아니라 압구정, 성수까지 걸려 있는데 이게 17,000호가 걸려 있고 특히 반포는 지금 이 덮개공원 문제가 아직 정부로부터 허가를 못 받아서 이 문제가 공사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2년 동안이나 못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명하셨냐? 이것은 부분 준공을 받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가능하다라고 서울시가 얘기를 해놓고 똑같은 사안인데 똑같지 왜 않죠. 그렇게 비판합니까? 똑같지 않죠. 네. 이것은 생활 편의시설 중에서 여유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아닙니까? 말씀드리는데 부분 준공 아닙니까? 제 질문 듣고 말씀하세요. 이거 부분 준공 맞죠? 1000가구가 입주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없는데 어린이집 있습니다. 들으세요. 어린이집이 잘못 알고 하나가 계신데요. 있는데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완공이 안 돼서 아이를 둘 키우는 집이 하나는 큰아이는 먼저 살던 동네다 보내고 하나는 이곳에 보내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조합과 의견이 달라서 8개월이 늦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이거 여기에서 부분 준공은 가능한 일이고 거기 행당 7구역은 안 가능합니까? 자, 제 말씀 들으세요. 행당 7구역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린이집에 네. 어린이집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법령 해석을 잘 못해서 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17억 원을 반환하면서 7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조합에게 거를 답변하세요. 조합에게 징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덮개 공원을 만들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허가도 안 제 받고 일방적으로 질문에 얘기하신 거 답변해 아닙니까? 주십시오. 이 문제도 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서울 시내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578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부분 준공한 거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저는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의 사례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것도 제가 챙겨가지고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겨우 하나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실수가 개입돼 있고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지금 밝혀내셔서 지금 일방적인 징계를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일방적인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성동구에 7천만 그게 원 하나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7천만 원의 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을 졌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제가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그 조합장과의 유착관계 혹은 아기시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성이 허위 있기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명백한 징계를 안 허위 합니까? 사실입니다.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왜 징계를 안 하죠? 무슨 징계를 안 합니까? 징계를 왜 못했죠? 거기 해당 사항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자,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권영국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착착 개발. 주제는 노동이고요. 연령대별 고용 정책입니다. 이 주제에 집중해서 김정철 후보가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는 첫 계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감 몰아주기 형식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그들이 참여해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업체, 그 업체의 대표는 1대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장은 정원호 후보님이시고 2대 그 자원봉사센터장은 바로 스마트 쉼터를 계속 수의 계약을 맺은 그분의 대표란 말입니다. 정원호 후보하고 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2대 센터장 그분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이 주제에 관계없는 내용을 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스로 기부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사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사장이 되신 거고요. 성동구에서 진행되어 온 계약 절차는 법에 의한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문제는 수많은 이 국힘당 국회의원들 또는 또 언론에서 그 자료들을 다 제공받아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재탄 삼탕이다. 그리고 김정철 후보님 주제로 돌아와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시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도 주제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3지대 정당의 입장에서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정원 후보님,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탁상 달력이 바로 정원 후보님이 도망일지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뒤에 숨어서 토론 제안을 회피하신 날짜마다 제가 직접 X표를 쳤습니다. 정원 후보님은 대통령의 원픽으로 일 잘하는 후보라고 알려져서 그 근사한 포장지를 둘러쓰고 나오셨죠. 저는 사실 금융사건 피해자를 대리해왔던 사람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계의 불안전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이렇게 부실한 상품에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철 후보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노동이고요. 연령대별 고용 정책이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 시간인가요? 네. 김정철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주제와 관계없는 흑색선전, 네거티브 이런 걸로 점철이 될 게 뻔한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중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책선거 하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알겠습니다. 정책선거 하자고 하면 이제 토론하자고 제가 하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네거티브를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토론의 기회가 오늘 한 번밖에 없고요. 지금 내일이 사전선거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사전선거일 토론을 됐네요. 네거티브로 하려고 토론하자고 한 거네요. 네? 저는 후보님과 정책 토론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로 돌아가서요.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노인의 일자리가 지금 질이 좋지 않습니다. 정은호 후보님께서는 노인의 일자리를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공약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 특히 액티브 시니어 60대 노인 일자리에 주목해 왔습니다. 60대들은 건강한데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나중에는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로 바꿨습니다마는 이걸 만들어서 지금 어르신들께서 각각의 특징을 살린 본인의 경험을 살린 일자리들을 진행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에서 이미 약 300명의 알겠습니다. 어르신과 또 네네. 네. 또 다른 후보님께 또 여쭤봐야 되니까요. 네. 정의당 권영국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은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성동구청장을 12년 하셨으니까요. 그곳에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다가 들어갔는데요. 이 삼표레미콘 부지에 현대가 본사를 110층을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곳에 일반 주거지역을 무려 4단계나 상업지역으로 올려주면서 110층으로 짓겠다고 서울시가 제1기 시정 때 제안을 했고요. 그것이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박원순 시장의 35층 룰,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성동에는 무산된 게 성수 전략 1, 2, 3, 4지구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이 좌초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다 됐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좋았을 겁니다. 한 10만 명 이상의 현대 가족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의 성수동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1기 때 성수동에 유령마을처럼 죽어가던 중공업 지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IT를 컨셉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은호 구청장님은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당시에 이런 기회들을 극대화했다면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삼표레미콘 부지가 제가 2기 시정에 들어와서 사전협상 제도를 전제로 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내보냈고요. 아마 그 점은 우리 정은호 구청장님도 당시에 저한테 몇 번 감사함을 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110층짜리가 무산이 되고 아까 쓴소리를 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거기에 폐수 유출 사고가 난 다음에 서명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가동된 게 없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께서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현대가 GBC가 그 삼표 부지로
오지 않기로 결정한 건 2014년 2월경입니다. 그때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고 전임 구청장이었습니다. 그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30초 쓰셨는데요. 벌써 룰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벌써 30초가 됐습니까? 30초 됐습니다. 예. 예, 하실 수 있는 일을 챙기지 못하셨는데 전임 구청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회피를 하시는데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올라고 그랬던 것을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들어오셨으면 35층 룰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쓴소리를 할 정도가 아니라 가서 매달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성동에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되살려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전임 시장 시절로 치부를 하시는 게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제가 결국 3표 레미콘을 사전협상제도에 의한 공공기여를 받아내서 내보냈습니다. 6천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아냈고 그곳에 한 2,200억 정도를 들여서 창업 허브를 지금 짓는 계획이 마련이 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또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숲과 기존에 만들어뒀던 지식산업센터가 그곳에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조를 하면서 그곳에 카페촌이 형성이 되고 많은 지역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원호 구청장님도 많이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붉은 벽돌 조례도 서울시와 함께 협조를 해서 만드셨던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성수동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성수동의 일자리 창출을 향한 발전이 오로지 정원호 구청장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닐 터인데 저서를 2권 지으시면서 그런 일자리 창출 혹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도 서울시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거나 도시계획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후보님, 좀 전에 제가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는데 2014년 2월경은 제가 구청장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팩트를 확인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성수동 발전이 제 개인의 문제 또는 특정 개인이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책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시민과 기업인,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30초를 훨씬 더 쓰셨습니다. 1분 가까이 쓰셨습니다. 네. 자,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철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청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개혁신당이 청년 취업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권영구 후보 다음은 정원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합리적인 실용주의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일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 지역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한마디 반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35층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2019년 재개발 제동에 대해서 쓴소리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임자가 결정했더라도 기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쓴소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줄곧 제가 주장한 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 서서 시장에게도 건의하고 쓴소리하고 설득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난이 전임 시장 탓, 또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2021년 총선
21년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5년 내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해서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또 정부 탓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후보 때문에 현재 주거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복합개발 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업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 된 주택이 2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잘 됐더라면 지금의 주거난도 훨씬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 왜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군데에서 12개를 완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21개가 전부 제 임기 1기 때 구역 지정됐다는 거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쓴소리 하면 뭐합니까? 관철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마나 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임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전임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원래 계획을 다 못했다고 하는데 원래 구역 지정 물량을 6만 호씩 하겠다고 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그거를 말을 비틀어 가지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정작 물어본 건 대답하지 않고 다른 약속 시간을 주셔야죠. 앞에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계속하시죠. 후보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도 약속하고 그게 구역 지정 물량이라고. 취임에서도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답해 주셨습니다.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건 놔두고.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축이 된 거죠. 실제로 중구의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또 나머지 두 사업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물량들이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 협회 분들은 그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같이 모여보시죠. 뭐. 네, 그분들께서 네. 오세훈 후보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점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제 얘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은 일은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2030, 4050 또 시니어에게 각각의 필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취업과 창업을 돕고 4050 세대는 재취업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니어 일자리도 발굴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상담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구직자와 기업을 촘촘히 연결하고 창업과 취업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서울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의 체불임금 피해 건수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산업안전과 체불임금은 노동감독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오세훈 후보가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역 부실시공 공사 사례에 대한 대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 담당 본부장은 중대 과실이 아니라고 해서 시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현대건설, 또 국토부, 그리고 감리업체 등은 이게 중대한
부실시공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장은 이 얘기를 듣고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순살 아파트가 생각이 나서 곧바로 바로 장관과 차관한테 대면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담당 본부장은 이걸 보고도 안 하고 거의 6개월 동안 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것이 담당 본부장의 판단처럼 일반적인 부실시공입니까? 아니면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오세훈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담당 본부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직후에 이것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하자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사를 계속 할 정도의 강도가 유지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9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보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판을 쭉 덧대게 되면 오히려 처음보다도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래서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중대한 부실입니까? 일반적 부실입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조치를 했고요. 그것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는데 국가철도공단이나 오세훈 후보님, 제 질문은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그 판단은 지금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 보완 가능하냐, 그리고 시험 운행을 할 정도로 안전하냐, 부실시공이 중대하냐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왜 그걸 답변 드려야 됩니까? 네,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 운행을 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신다.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꾸 그거를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뭐가 문제는 아닙니까? 시민의 그렇죠. 안전과 생명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말씀드리는 않습니다. 건 시험 운행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 이게 무슨 선거 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는 전략에 아직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세훈 후보는 두 분은 안전 고용 정책으로 불감증이다 돌아와 이런 주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시장이 안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본부장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관련 그렇지 업체들도 않습니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국토부, 감리, 시공사 모두 중대한 부실시공이라고 하는데 오직 서울시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사가 이것이 안 얼마나 끝났잖아요. 안전 불감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사를 지금 네, 하는 다음 중인데 정원호 후보님, 노동 연령대별 고용 정책이라는 다음 권영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동 안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답변